자, 이번 시간은 위험부담 보겠습니다. 위험부담과 관련해서 537조, 538조가 있지만 이건 임의규정이라는 거, 다른 약정이 가능하죠. 그런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에요. 근데 이것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자연재해, 제3자의 방화, 수용 같은 것들이에요.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 기부를 못했으니까 퇴익할 수 없다. 결국 채무자가 날리는 거죠. 보통 매매계약에서 채무자는 매도인이 된다.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금전채권은 불능이 없잖아요. 불능이 된 걸 기준으로 채무자 채권자를 정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데 먼저 나번의 요건 바로 가시면 쌍무계약에서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문제죠. 양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기부를 못했으니까 퇴익할 수 없죠.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분 같은 거 받은 게 있어요. 그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지. 그런데 이게 대상청권이 생겼어. 대상청권을 행사하게 되면 반대급 부분을 부담한다. 예를 들면 이제 수용이 돼서 수용보상금 청권이 생겨. 그럼 수용보상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제3자의 방화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겠죠. 그 손해배상금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네. 그럴 때는 반대급부를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예외적 채권자주의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보자면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쌍무계약인데 후발적 불능. 채무자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어야지 되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채무 불이행으로서 이행불능 문제가 돼버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채권자한테 책임이 있을 때의 문제예요. 또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됐을 때, 그때는 채권자가 잘못했잖아요. 기부를 못했지만 퇴익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자가 이 뒷값을 줘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얻은 이익이 있어요. 그것은 상환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얘기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래서 반대급부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 부당해고라든지 이런 것들일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행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부당한 처분 때문에 문제가 됐어. 그랬을 때 일단 근로자가 일을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근로계약은 쌍무계약. 그런데 일을 못하게 된 건 후발적 불능. 근데 근로자, 채무자한테는 그러니까 근로제공이 지금 불능이 된 거니까 근로자는 귀책 사유가 없고 채권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제 거기서 생긴 이익은 상환해야죠. 이익을 상환해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봐 보시면 여기 이제 민법 시험에서도 좀 오래전에 나오긴 했어요. 여러분들이 노동법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시험 문제도 나오니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민법 원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임금 전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임금이 인상됐어. 그것도 주는 게 맞죠. 다만 그게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뭐 구속됐다든지 교도소 수감됐다든지 이런 경우, 또는 사업이 폐지됐다든지 그랬을 때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한편 해고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이 있어요. 이른바 중간 수입이죠. 그건 공제할 수 있다. 상환을 해야지 되는 것인 거죠. 그 얘기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